배 수장님, 예.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로 물러났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갑질 미투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. 그 여의도 뭐 보좌관들 이 단톡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있습니다. 여의도 옆 대나무 숲.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그냥 얘기를 한다 그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외부로 예. 공개가 안 된다. 예. 뭐 이런 거죠. 거기서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정말 의원회관은 인권 사각지대. 사각지대다. 정말 떨고 있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. 네, 요즘 잘해준다. 요즘은 그냥 왜 그렇게 영감님이라고 하는 모양이고 네. 영감님이 그렇게 살갑게 구는지 잘해주는지. 징그럽다. 예.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돈다 하고 또 홍준표 이분은 안 나서는 데가 없어요. 느닷없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서 것 같은데 요 근래 뭐 하와이에서 들어왔나요?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SNS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요. 정치를 떠난다. 은퇴한다 그랬어요.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정치는 진짜 마약 맞는 것 같아요. 예. 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깠지 않습니까? 예. 거기 송원석이라고는 안 했지만 발로 차고. 이 보좌관을 걷어 찼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정경이 우리가 조인트를 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래가지고 탈당을 했다가 조용해지니까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이 있다 하면서 또 같은 TK인데도 까네요. 예, 그렇게 깠어요. 어쨌든 이 강선우 효과라 할까 이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동안 우리가 이 국회의 갑질 또 이 국회의 정말 이 불법적인 행태 또 정말 중구난방 운영 이런 거는 많이 지적이 되어 왔어요. 대표적인 게 갑질이죠. 이른바 이제 보좌진의 운명은 의원 영감들한테 달려있으니까 야 이 새끼야 그거 똑바로 못해? 너 당장 꺼져. 뭐 이런 식이었죠. 또 대표적인 사례가 오죽했으면 그 갑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운전하던 사람을 뒤에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완전 인권을 유린한 거죠. 그러니까 88 고속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렸대요. 오죽 이제 인권이 모멸감을 느꼈으면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았어요. 아마 고 박사님도 알 건데 보좌진들의 월급을 다 모아요. 바로 안 줘. 모은 다음에 찔끔씩 야 나머지는 내 거야. 내 지금 의정활동비 모자라. 운영비야. 그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다 정말 깜빵 쳐넣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뭐 이제 인격 모욕 그런데 의원들의 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보좌진 아닙니까? 보좌진. 그런데 어디 가서 뇌물 수리한 거 이거 이제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거예요. 그동안에는 꼭 참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 그런 거 발설했다가는 야 너 제명에 이 판에서 제명에 못 죽어 뭐 이런 식이 텐데 이 판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강선우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이거 미투 이른바 의원 갑질 되는 부분들을 공개하기 이르는 거죠. 그 아우성의 이 이구동성이 이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보좌진들의 해우소 같은 이런 공간에 이제 모아졌다고 봐야 되겠죠. 근데 또 공무원들 얘기 들으면은 이 보좌진 갑질은 정말 너무 해가지고 자료 안 낼 거야? 막 자기들 고시해갖고 들어왔는데 머리에 똥 들었어? 자료 빨리 내란 말이야. 새벽에 들어와라 뭐 저녁에 예산 다 삭감할 거야? 예. 네. 거기서 자료 뭐 이런 거 다 요구하고 그렇죠. 여차하면 또 대기업 같은데 당신 말 안 들으면은 회장 날려버릴 거야. 국정감사에 부를 거야. 정인으로 부를 거야.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? 별의별 이야기가 그래갖고 다 있어요. 이 보좌관들 잘 못 모셨다가는 대기업이나 아주 그냥 혼쭐이 난다 그래. 그래서 보좌진 출신들을 그 대기업들이 대관 업무에 네, 관을 상대로 하는. 그러면 이제 소리쳐서 에이 말이야 당신 기업에 그 사람 불러야 되겠어. 그러면 이제 대관 업무가 아이 왜 그래 박 보좌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아이고 형님이 거기 계신지 몰랐습니다. 그래 좀 조만간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또 해결하는 거죠. 예. 정말 또 공무원들은 들어보면은 야 참
의원은 이제 자주 안 부르는데 부를 일이 없죠. 수시로 불러대는 게 이 예. 보좌관들이고 그러면은 그냥 뭐 국장도 쫓아가야 하고 그럼요. 뭐 차관도 쫓아가야 한다는 거야. 그럼요. 그러니까는 그냥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보좌관 갑질은 무슨 쓰레기 치우고 뭐 변기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. 차라리 그건 몸으로 때우니까 나은데 그러니까요. 어떨 때는 참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낀다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. 예. 그러니까 뭐 학연, 지연, 혈연을 다 찾는 거죠. 예. 아이고 말이야, 고향이 어디야? 아이 그래. 이게 되는 거죠.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성남시에 있는 시의원이 거기 있는 의원, 국회의원의 예. 갑질을 지금 고발하고 나섰어요. 사실은 저도 그 시군구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국회의원 갑질은 정말 제발 좀 저한테도 제가 이제 정치부 있고 뭐 이렇게 부장하고 예, 그럴 예. 때는 그 국회의원 공천권 좀 없애주라. 아, 완전히 자기들이 거기 하인이고 몸종이다. 그렇죠.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들. 지역에 네. 내려오면은 그냥 뭐 일이 없든 가서 다 시정을 들어야 하고 네. 가서 줄줄줄 따라다녀야 하는데 이게 뭐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. 이 나이에 네. 그 젊은 의원들 따라다니고 그러니까요. 그리고 그냥 막 반말하고 네. 그런 얘기를 정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. 박 의원 말이야. 이러겠죠. 왜 그런 국적권을 갖고 있으니까. 그렇죠.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? 아이고, 이 더운 당신 다음에 네. 하기 싫어? 엄마는 뭐 어떻게 하냐 이거야. 집에서 쉬고 싶어? 뭐 이러죠. 왜 그 사람 동원이 그래? 그러니까. 제대로 좀 사람도 동원하고 아침 안 먹었어? 그러죠. 그 당비 같은 거 어떻게 됐어? 그럼요. 그러면 이제 자기 돈 갖다 쳐넣어야 한다고 찔러 넣어야 한다고. 최대 500만 원 되는데? 그러면서 후원금도 좀 많이 먹어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해? 미쳐버리는 거죠. 자기 돈 집어넣어야지. 날씨도 더운데. 그런데 지금 이 고병용 성남시 의원이 또 같은 종시네. 예. 아, 그렇네요, 진짜. 거기 지역이 지금 이수진 의원 아닙니까? 네. 이수진 의원. 이수진 재선 의원이죠. 비례대표하고 이제 지금. 이분도 말썽이 많은 분 아닙니까? 원래는 그 서대문 갑인가? 그렇죠. 그 지역에 나가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거기는 김동완가? 네네. 그 대장동 변호사가 와버렸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성남 지금 중문으로 갔잖아요. 근데 성남이네요. 네. 거기가 윤영찬, 이낙연이 아주 최측근 인사 아닙니까? 동아일보 기자 후배고. 네네. 그러니까 이건 잘라버리고 윤영찬 거기 갑자기 내리꽂은 거 아닙니까? 이재명이가. 비명 행사, 친명 행제. 네.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. 네. 그런데 이 고병영 시의원이 그 갑질을 견디다 못해서 뭐 지난해인가 이렇게 탈당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어이구. 자기가 32년간 민주당이었는데. 32년간 거기에서 DJ 뭐 노무현 다 선거운동도 했고 민주당 당 생활을 한 것이죠. 와가지고 이렇게 갑질을 해댄다. 그래가지고 본인이 거기 무슨 단톡방에 서춘재 그 시의원, 구의원들을 왕따시켜서 쫓아내기도 하고 하인, 심부름꾼, 강아지 취급을 하고 있다. 이렇게까지 했네요. 그리고 매일 활동 보고서를 내라고 매주 주간 브리핑을 하라고 한다. 뭐 활동 보고서 내고 주간 브리핑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진 의원도 변명을 했더라고요. 네네, 계속 해왔던 거 아니냐. 그렇게 해야지. 전직 의원 때도 나도 그렇게 한다. 하지 않았냐.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고병용 시의원이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큰 줄거리만 얘기한 거예요. 그렇죠. 구체성이 없어요. 그렇죠. 쓰레기 버리라겠다. 구체적이네. 변기 고치라겠다. 구체적이네요. 뭘 명품 사오라겠다. 이런 거 구체적이에요. 구체적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게 없는 게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여전히 눈치를 보는 거죠.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. 안 볼 수가 없어요. 지금 이 안 볼 수가 고병영 의원도 시의원이지만 오직해야 탈당까지 아, 했겠습니까? 젊은 의원이 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지시하고 저렇게 지시하고 네. 뭐라고 탑하고 그러니까
에이 오직 더러우면 하다 안 했겠죠. 처음에는 이건 아유 시의원 그만두면은 의원님 이렇게 했는데 성남에서는 사실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 없죠. 아닙니까? 야당 아니면 아니 이제는 여당이 됐습니다만은 여당이죠. 그 지역은 민주당 아니면은 뭐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. 예, 당선될 수 없으니까 시의원 안 해도 좋으니까 탈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다른 지역도 보면 호남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그냥 가면은 그 시 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. 이건 완전히 국회의원들 해도 넘어온다. 네. 그래요. 시다발이 아닙니까? 예. 심부름꾼. 네. 왜 공천권을 쥐고 그러니까 있으니까. 이번 기회에 네. 이건 뭐 강선우 의원에만 국한된 게 아닐 거예요. 이른바 의원 갑질, 예. 또 보좌진 갑질. 갑질이 있다면 갑질은 그러니까 누구에든 하면 안 됩니다. 보좌진을 넘어서 예. 이제 선출제가 아닙니까? 그렇죠. 어쨌든 도의원, 시의원, 구의원은 예. 그런 선출직까지도 기초자치단 등도 마찬가지죠. 맞습니다. 이런 사람들도 아마 이 갑질을 출연해야 돼요. 고병용 시의원의 입장과 예. 거의 나는 100% 같으리라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고영신 곳입니다. 이 고병용. 네. 모르겠어요. 수도권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네. 특히 이 민주당 강세 지역, 맞죠. 영남 강세 지역 거기는 국회의원이 공천 안 주면은 운명을 아예 쥐고 있는 거예요. 그냥 퇴출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요. 아닙니까? 될 수가 없으니까요. 없죠. 예. 밝혀내야 돼요. 가려내야 돼요. 그래서 이 고병용 시의원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.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를 하면은 이 문제도 과거에 사실은 그 미투라는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확산됐죠, 그게. 엄청나게 그럼요. 확산돼갖고 정치 사회적 문제로 비화가 된 것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만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갖고 여론화되고 그러면은 아마 많은 이 지방자치 의원들 그렇죠. 기초자치단장도 마찬가지. 마찬가지입니다. 거기도 국회의원이 공천권 갖고 있고 그러니까요. 거기서 미투를 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. 맞습니다. 달라져야 돼요. 그건 뭐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. 똑같아요. 마찬가지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양의원 이분은 전 의원인데 이번에 강선우 사건에 대해서 마녀사냥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하도 그냥 여기저기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삭제를 했던데 예. 이 사람이 폭탄에는 더 21대 터졌잖아요. 의원 때 갑질 갑질했다고. 탑이 나오는 걸로 아주 또 유명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마녀사냥 편들고 나선 거 아니었나. 예. 최민희 의원도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글 쓴 거 보면 뭔가 조금 그래도 뭐 일단 의원실에서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. 최민희 의원 하는 네. 거 보면은 위원장으로 아마 보좌진들도 그냥 딸딸딸딸 여하튼 닥달을 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요. 누가 됐든 간에 절대로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갑질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도려낼 수 있게끔 예.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. 선출직 의원들, 기초단체장 의원들에 대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 갑질도 근절이 돼야겠다. 이번 강선우 파동이 갑질 문화를 완전 예. 청산하는 그런 전기가 되었으면 네.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